첫 번째 경기 볼로냐 대 제노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볼 전개에 강점을 보인다. 카스트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캄비아기는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속도감 있는 돌파가 강점이며 프로일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수비 커버, 전방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팀 전술의 중심 역할을 한다. 주앙 미란다의 징계 결장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수비 라인의 균형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홈에서는 전반적으로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다. 제노아는 4-3-3 포메이션으로 측면과 중원 밸런스를 동시에 노리는 전술을 구사한다. 피나몬티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자원이지만 비티냐와 마시니의 연계 완성도는 아직 불안정하다. 특히 말리노브스키, 발로텔리, 미레티, 쿠엔카 등 핵심 자원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원에서의 압박, 탈압박, 전진 패스 연결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이며 수비와 중원 간 간격이 벌어지며 역습에 취약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전체적인 전개 리듬도 끊기는 흐름이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진의 커버 플레이와 측면 압박에서 실수가 잦아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볼로냐는 공격적인 템포와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동시에 유지하며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제노아는 부상자 공백으로 인해 전술 구조 전체가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이 경기는 볼로냐의 확실한 주도권 아래 일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레네가스 대 바야돌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가네스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전개와 세트피스에 강점을 둔 팀이다. 엘 하다디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으며 다니 라바는 이선에서 빠른 연결과 볼 간수 능력으로 공격 템포 유지에 기여하고 있고 시세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탈압박과 수비 전환에서 안정감을 부여하는 자원이다. 최근에는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홈 경기에서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중원 간격을 좁혀 2차 전개에서 높은 확률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고 특히 이번 경기는 강등권 탈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만큼 동기부여 수준이 극도로 높은 상태다. 바야돌리드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탈압박 이후에 롱패스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시도하는 전개 패턴이 주를 이룬다. 후안 미라타사는 전방에서 연계에 강점이 있지만 결정력에서는 기복이 있는 자원이며 라울 모로와 아말라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이후 크로스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 다만 팀 전체가 수비 전환 속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하프라인 아래에서의 압박 강도도 낮은 편이다. 추키, 하비 산체스, 주릭, 에이도 등 수비 및 미드필드 자원의 대거 부상으로 인해 경기 내내 공간이 열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고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으로 전술적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으며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레가네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간결한 전개로 빠르게 경기를 주도하는 구성을 갖췄으면 바야돌리드는 수비라인 붕괴와 동기부여 부족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진다. 절박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레가네스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흐름이다. 세 번째 경기 에스파뇰 대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중원 압박과 측면 전개를 병행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안토니오 로카는 이선에서 활동량과 템포 조율 모두에서 기여도가 높고 에두 엑스포지토는 중원 중심축으로 볼 소유와 전개, 수비 전환까지 다방면에서 팀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스팔마스는 4-4-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짧은 패스 중심의 전개를 활용하지만 현재는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며 마누 푸스터와 알베르토 모레이로는 공격 전개에 나름의 기동성을 제공하지만 전체적인 템포 유지나 박스 근처에서의 파괴력은 떨어지는 편이며 로이 오디스는 제공권보다는 침투 타이밍에 강점을 둔 자원이지만 압박 상황에서의 연계는 취약하다. 에스파뇰은 생존을 위한 강한 동기와 절박함을 앞세워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이며 상대는 이미 모든 동기를 상실한 상황이며 실질적인 압박 강도, 수비 간격, 전술 이행 속도에서 홈팀이 확실히 앞서는 경기 흐름이다. 에스파뇰의 승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다. 네 번째 경기 AC 밀란 대 AC몬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AC밀란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윙백과 전방 삼각 구성을 활용한 입체적인 전개를 추구한다. 요비치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며 주앙 펠릭스는 좌우 측면을 오가며 유연한 침투와 연기를 도모한다. 로프터스 마이너스 치크는 중원에서 강한 피지컬과 탈압박 능력을 기반으로 공격과 수비를 잇는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히메네스가 징계로 결장하고 본도가 부상 중이지만 전체적인 밸런스 유지에는 큰 지장이 없으며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속도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는 경향이 강하다. 몬차는 3-5-2 포메이션으로 중앙 수비 숫자를 늘리며 안정적인 수비 기반의 역습을 추구한다.
케이타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에 모두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아크파 아크프로와 비앙코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환 역할을 분담한다. 하지만 갈리아르디니, 담브로시오, 이조, 페시나 등 팀 핵심 자원들의 대거 부상 이탈로 인해 전체적인 전술 구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 연결과 수비 간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방 압박조차 형식적으로만 작동해 실점 위험이 꾸준히 노출되고 있다. AC 밀란은 측면과 중앙을 모두 활용한 공격 패턴이 완성도 높게 작동하고 있으며 몬차는 핵심들의 이탈로 인해 조직력과 압박 구조 모두가 무너져 있는 상태고 결국 이 경기는 AC 밀란이 끝까지 주도권을 놓지 않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알라베스 대 오사수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라베스는 4-1-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팀이며 키케 가르시아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통해 공격 흐름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카를로스 비센테는 좌측에서의 침투와 크로스 타이밍으로 전개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안토니오 블랑코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커버 범위가 넓고 수비 전환 시 기민하게 반응하는 자원이며 디아라와 압칼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수비 블록 유지와 압박 전환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상대 실수를 유도하며 한정된 기회 속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선호한다. 오사수나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안정화와 전방 압박을 병행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부디미르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며 제공권과 슈팅 집중도가 강점이며 루벤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탈압박과 전환 과정에서의 연계 능력이 돋보이는 자원이며 아이마르 오로즈는 중앙에서의 볼 연결과 활동량으로 후방 빌드업에 기여하고 있고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전체 라인이 낮아지고 전개 속도가 둔화되면서 마무리에서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잦고 측면 수비 전환 시 공간이 열리는 약점이 있으며 공격 템포가 제한되면 단조로운 흐름으로 이어지기 쉽다. 양팀 모두 뚜렷한 주도권 없이 수비 조직력과 전개 흐름에 초점을 맞춘 실리 축구가 예상된다. 공격에서의 창의성과 전개 속도 모두 제한되는 흐름 속에서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 경기는 무승부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여섯 번째 경기 헤타페 대 셀타비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타페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인 운영과 빠른 전환 플레이에 의존하는 팀이며 보르아 마요랄은 제공권과 문전압 움직임에서 강점을 보이며 후안 이글레시아스는 측면에서의 압박과 수비 가담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형이며 아람바리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수비 커버를 병행하며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지만 루이스 미아의 징계 이탈로 인해 후방 빌드업 시 템포 조절에 공백이 생긴 상황이며 홈에서는 강한 압박을 중심으로 수비 안정화에 집중하지만 선제 실점 시 전개가 느려지고 공격 창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반복되고 있다. 셀타비고는 동일한 4-4-2 포메이션을 운영하지만 중원 구성의 유연성과 전방 침투 속도에서보다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페르 로페스는 박스 근처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스베드베리는 좌측에서의 탈압박과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역습 시 속도전에서 위협적인 자원이며 프란 벨트라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범위와 압박 회피 능력을 갖춘 자원으로 템포 전환과 볼 연결의 기여도가 높다. 이번 경기는 수비 조직의 간격과 전개 템포를 유지하지 못하는 헤타페보다는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 정밀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셀타비고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고 공격 흐름과 중원 지배력 모두 셀타비고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